영어 원서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봅시다. Haven't you는 don't you have로 쓰는 것이 원래 맞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speak up, spoke up. 여기서는 이제 up이 불쑥 말했다, 툭 튀어나왔다 이런 의미로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EST가 최상급이죠. EST가 나오면 앞에 항상 더를 붙이죠. 그리고 over his mouth는 이제 입이 있으면 over가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입을 덮는다든가 가린다든가 그런 뜻으로 쓰였고요. 어려운 부사가 나왔습니다. anxiously, 초조하게, 조바심을 내면서 이런 뜻이죠. 자,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문장이 여기까지네요. 첫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동사가 made밖에 없죠. made는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요소가 주어 하나 나오고 목적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그런 문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들어지는 문장은 무엇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옵니다. 이 낱말은 목적어의 상태를, 지금 무엇의 상태를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문법 용어로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필수 요소가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주어는 여기 있는 this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빵가게 여자를, woman이 목적어죠. 이게 이제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오고요, 명사도 오고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가 왔네요. suspicious는 의심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빵가게 여자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this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앞에서 지금 빵가게 여자하고 아이들 4명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막내 이름이 베니였죠. 베니가 그린랜드에 우리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누나가 쉿 베니 하고 이렇게 허쉬 베니 하고 말을 가로막았잖아요. 그 말을 가로막는 그 사건이 바로 this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로막는 사건을 당하고 나서 빵가게 여자는 왜 말을 못하게 막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은 해석이 끝났고요. 그 뒤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ask가 나오고 여기 대화하는 대화체를 나타내는 따옴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죠. 뭘 물었네요. 그래서 asked는 물었다 또는 답변을 부탁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빵가게 여자가 물었습니다. 자, 물은 내용이 지금 이 문장인데 여기서 서술어가 뭘까요? 동사가 언뜻 보면 안 보이는데 요렇게 is가 지금 앞에 i가 발음상 생략되면서 어퍼스트로피 s로 된 거죠 지금. 그래서 is가 서술어입니다. 이 문장을 상세히 좀 보면요, is는 앞에 주어가 오죠. 뭐뭐는 뭐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뭐뭐, 여기가 지금 주어고요, 여기가 보어죠. 이 경우에는 주어를 부연 설명하니까 굳이
앞에서 나왔던 목적격 보어와 비교한다면 얘는 이제 주격 보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죠. 이스로 문장이 완성되려면. 그래서 뭐가 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어 자리에 이제 the matter가 왔습니다. matter는 고민거리, 사안 이런 뜻이라서 우리말로는 이제 문제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문제가 뭔데? 그럴 때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문제란 뭘 말하느냐? 여기 뒤에 나오죠. 너희들의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문제. 지금 말을 못하게 하고 있고 꺼리는 그 문제. 그래서 with 전치사 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 구가 이렇게 matter를 이제 the matter를 부연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의 뒤에 붙게 되죠. 이렇게 한 단어로 수식하면 앞에서 수식하고 여러 단어로 수식하면 뒤에서 수식하고 이런 형태로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너네들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문제는 뭐이다. 지금 보어가 와야겠죠. 자, 보어가 바로 what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낱말이 올 수 있겠죠. 보어 자리에는 이제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령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문제, 할아버지에 관한 문제는 어렵다. 그럼 형용사 쓸 수 있겠죠.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문제는 돈 문제이다. 그러면 명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힘든 문제라든지 간단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 어떤 것이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문제는 어떤 것이다 하고 평서문으로 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는데 이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what이죠. 질문에서는 이제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죠. what이 되겠죠. 그래서 what이 맨 앞으로 나간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 낱말을 먼저 말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의문문이다 보니까 서술어가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왔죠. 그래서 낱말의 배치 순서가 What is the matter with your grandfather?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 의문문에 관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한번 탐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낱말의 배치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문법 설명을 여기서 다 하게 되면은 소설 읽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문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따로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문법 사항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동영상 영문법 오디오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의문문은 아직 올라간 상태는 아닌데 곧까지 언제라고는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문문에 관한 설명도 그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와 관련된 그 문제가 뭔데? 라고 물었죠. 왜 말을 못하게 해?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바로 이 문장이 다음 문장인데요. 이 다음 문장의 서술어가 이것입니다. replied. 이 replied가 대답하다 이런 뜻이죠. 대응하다, 대꾸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화체로 왔으니까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주어가 오고 대답한 내용은 지금 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뒤에 있고 대답하는 내용이 앞으로 나가서 문장의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소년이니까 큰아들.
장남이 되겠죠.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답을 했죠. 이 대답한 내용을 좀 상세히 보면요. like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대답했다는데 여기서 지금 그가 he가 지금 주어로 왔고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우리를이 왔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제 like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doesn't를 썼어요. 서술어를 부정할 때는 이렇게 꼭 do not이나 does not 이런 단어를 쓰죠. 이렇게 쓰죠. 보통 낱말을 부정할 때는 이제 not 하나만 쓰고 not good 이렇게 해서 not 하나만 가지고 부정을 하는데 서술어를 부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do를 함께 씁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규칙이에요. 왜 그런지도 탐구를 이제 해보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부정문에 대한 문법을 탐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정문만 해도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소설을 지금 빨리빨리 읽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못하고 따로 문법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따로 알아둬야 할 내용은 like 뒤에 지금 s가 붙은 점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I나 you 1인칭, I는 이제 말하는 사람 1인칭이죠. 2인칭은 이제 you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대화의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제3자가 3인칭이죠. 3인칭이고 이렇게 단수 he나 she, it처럼 한 명일 때는 서술어 뒤에 s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1인칭이나 2인칭일 때는 그냥 쓰다가 3인칭이 단수일 때는 왜 s를 붙이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이 문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s를 붙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떤 책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학생 시절부터 그냥 외워버렸죠. 뭐 당연히 외워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어 공부를 이렇게 더 하게 되면서 왜 s를 붙일까 하는 점을 궁리를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일단 미국이나 영어권의 그 영국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s를 붙이는 이유를 어딘가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 사이트들을 막 뒤져봤는데 제가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사이트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체로 he, she 이렇게 있으면은 서술어에 s를 붙인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사이트는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규칙만 설명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제 영국 학생들도 그냥 s를 붙인다고 배우는 것 같아요. 왜 붙인다 이런 설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기왕 이제 저는 이제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항상 이유를 알아야 이게 좀 납득이 잘 돼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는 편인데 그래서 별 수 없이 저 혼자 궁리를 하다가 아마 이래서 s를 붙이나 하는 짐작하게 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말만 꺼내고 설명을 안 하기는 좀 애매한데 설명을 하기로 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역시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그 동영상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유난히 그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을 자꾸 소개를 하게 되네요. 광고를 하려는 목적은 뭐 아닙니다. 광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광고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사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강의를 중단하고 여담으로 좀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설 읽기, 원서 읽기를 시작할 때는 이제 원서를 쭉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영어 원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쭉쭉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문법 소개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게 이제 원하는 순서대로 난이도에 맞춰서 이렇게 문법이나 문장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덩치가 너무 큰 문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간략한 문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문법을 쭉 공부를 한 다음에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문법이 순서에 안 맞게 먼저 앞쪽에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문법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뒤늦게 문법만을 그러면 따로 이제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설명을 그러면 동영상 그 소설 읽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법의 순서에 맞게 문법을 설명을 해서 문법 동영상을 그때그때 올려서 소설 읽다가 이제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제가 설명한 그 문법 동영상을 또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서 문법 동영상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법이라는 게 어떤 게 배우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에 걸 먼저 배우고 나서 뒤에 걸 배워야 더 쉽고 이런 순서가 있어서 이 소설책에 등장하는 문법대로 동영상을 찍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제가 순서에 맞게 쭉 이렇게 써놓은 문법책을 그냥 제가 낭독하는 식으로 결국 바꾸게 됐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 강의인데 오디오북처럼 문법책을 읽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문법 오디오북 강의를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문법이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잘 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만한 문법은 그 오디오북 안에 다 이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 현재 책을 1권까지는 써놨는데 이렇게 원서 읽기 강의도 올리고 또 그러면서 또 영어 문법 책을 또 계속 써나가고 병행한다는 게 사실 좀 촉박해요. 바쁘고. 그러나 이제 틈틈이 지금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를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서술어 뒤에 S를 왜 붙이느냐 이 내용도 그 영문법 오디오북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제가 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그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을 자꾸 참고하시라고 이게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서 읽기로 돌아와서요. 이 3인칭 단수에는 항상 서술어 S를 붙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 이 문장을 볼까요? 원래는 he likes us 이 문장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like 앞에 not을 붙이면서 do를 집어넣는데
지금 do에 es를 붙인 걸 보면은 이 do가 서술어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서술어에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는데 likes 같은 경우에는 s만 붙였죠. 근데 지금 do 같은 경우에는 es를 붙이죠. go 같은 경우에도 es를 붙이죠. 이렇게 낱말이 동사가 뒷부분이 o로 끝나면 아마 발음상 s를 붙이게 되면 지금 이게 goes나 곧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goes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es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이제 he does not like us, he doesn't like us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한 내용을 보면요,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제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4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다 됐고 이 부분만 해석이 안 됐죠. li가 붙은 걸 보면 95%는 뭐뭐 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ply 이 서술어를 지금 부연 설명하려고 들어온 부사입니다. 부사는 뼈대가 아니니까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또 해석을 안 하고 있으면 찜찜하죠. 그런데 또 꼭 이렇게 li 붙은 낱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뭐가 나왔었죠? anxiously가 나왔었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낱말이었고요. 여기 있는 이 reluctantly는요. reluctantly는 마지못해서 원치 않는데 이제 망설이면서 약간은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그 빵가게 아줌마하고 아이들 4명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묻잖아요. 할아버지가 뭐가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 아주머니하고 아이들은 만난 지 하루 됐나요? 얘들이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까지 건너와 주신 친절한 동네 아주머니이긴 하지만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집안 얘기를 다 속속들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남이 마지못해서 머뭇머뭇하면서 또 어른이 물으니까 대답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낱낱이 말하기는 조금 찜찜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표현을 좀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네요. 자, 이 문장은 지금 and가 있고 여기 컴마가 있죠. 그래서 뭔가 두 문장이 접속사로 지금 연결되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가 요것도 동사하고 이것도 동사인가요? 여기도 동사입니다. found도 동사고 would도 동사고 treat도 동사입니다. would 뒤에는 항상 동사가 오게 돼 있죠. 동사가 무척 많네요. 예, 동사를 다 찾으면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는 게 이게 과거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서술어가 틀림없죠. 이것도 원래 모습은 find인데 found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서술어가 틀림없고요. 그리고 would도 서술어죠. 원래는 이제 will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nd 앞에 한 문장이 did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didn't want 이렇게 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서술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구성이 되고 and 뒤로는 두 문장이 지금 연결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이 didn't want로 구성되는 문장부터 해석해 봅시다. want가 원래는 주어만 있고 목적어만 있어가지고 누가 무엇을 원한다 또는 이제 didn't want로 바꾸면 누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펜 형태가 아니군요.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만 와가지고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 문장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부연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와서 이렇게 필요 성분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made도 비슷한 형태로 문장이 완성됐었죠. 누가 무엇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성분이 왔었고요. 원투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와야 되는 그런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그는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가 marry하는 것 이게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결혼하는 것을 원했다 또는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지금 marry가 우리말로는 이제 결혼하다라고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다로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이제 my mother가 mary의 목적어인데 우리말에서는 누구와 함께 결혼하니까 영어로 바꾸면 with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marry with my mother 이런 식으로 장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보면 with가 있습니까? with는 없죠. 그냥 my mother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my mother가 문법적으로는 marry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을이나 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ary의 뜻은 나의 어머니를 하고서 연결이 되는 어떤 이제 동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를과 어울립니까? 나의 어머니를 결혼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mary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우자로 맞이하다, 짝으로 맞이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배우자로, 짝으로 맞아들이는 것 해서 명사로 해석해야죠. 뭐뭐 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지금 부모님이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문장을 보면요. found는 이제 발견했다죠. 발견했다. 그리고 would는 뭐뭐 할 작정이었다니까 뭐뭐 했을 것이다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했을 것이다. 어떤 동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했다면, 그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했다면 할아버지는 treat는 이제 대접하다예요. 대접하다. 그래서 대접하는 대상이 뒤에 오죠. 우리를 대접했을 것이다. 여기 li가 온 것은 이렇게 treat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입니다. 뭐뭐하게 대접했을 것이다. cruelly가 잔혹하게라는 뜻입니다. 무참하게?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도 해석이 끝났습니까? 자, 다시 해보면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짝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했다면 할아버지는 우리를 잔혹하게 대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이 다 해석이 됐네요. 자, 문장이 많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화시베니 하고 누나가 말을 가로막는 사건이 그 빵가게 여자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빵가게 여자가 묻습니다. 너네 할아버지와 관련된 문제가 뭔데? 그러자 장남이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우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장남이 대답하는 내용이죠. 대화체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짝으로 맞아들이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는 우리를 참혹하게 대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메이드와 지금 didn't want는 이 뒤에 단어가 하나 더 오죠. 필수 성분이 목적격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선 형용사로 왔고 여기서 명사로 왔죠. 동사를 이제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바꿔서 명사로 쓴 거죠.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오는 문장의 구조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marry의 뜻도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래서 뭐뭐를 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with를 혼동해서 쓰지 않죠. 누구랑 결혼한다가 아니고 누구를 배우자로 맞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뭐 알아둘 내용이라면 이제 EST는 더가 왔죠. 최상급에는 더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지금 if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정법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 가정법은 상당히 덩치가 큰 문법입니다. 시험에도 꼭 한 번씩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서술어들이 지금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발견했다. 이거군요. 트리트가 아니고. 자, found와 would인데 여기가 지금 발견했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아마 만약에 그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는 우리를 참혹하게 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한 문장씩만 해석할 때는 아마 발견했다면 대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 문맥에 맞춰서 이제 흐름대로 해석할 때는 발견한다면 대접할 거예요. 이러고 현재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쓰여 있기는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현재형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해석을 하는 방식이야. 원칙대로라면 과거형으로 해석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현재형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정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법은 등치가 커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왜 이렇게 현재형으로 해석을 할까? 과거라고 써놓고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간략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별수 없이 다시 한번 부실한 그 영문법 오디오북 동영상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당장 설명은 하기가 어렵고요. 이 가정법은 등치가 커서 아마 그 제 동영상에서도 오디오북에서도 상당히 뒷부분에 수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빵가게 여자하고 아이들 4명하고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죠. 이 장면을 잘 연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ade the bakeshop woman suspicious. What's the matter with your grandfather? She asked. He doesn't like us, replied the oldest boy reluctantly. He didn't want my father to marry my mother. And if he found us, he would treat us cruelly.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